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팀장 전민석입니다.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탄 1번역 7월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회의 안건에 대한 시장님과의 격이 없는 토론 시간을 진행한 후에 지역위원님 간의 자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드리며 회의 시 발언권을 지역위원께만 있고 방청객께는 발언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탄 1번역 2019년 7월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 안건으로 선정된 주택단지 내 경로당 구정 문제 해결 방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장님과의 격이 없는 토론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늘 애써주시는 우리 선철모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휴가철 다 됐는데 휴가를 못 가시고 나와주셔서 무엇보다 고맙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딴 PT가 없는 거죠? 네.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라도 앉아서 해가지고요. 우선 이 순서대로 하면 동탄 1번역 협택단지 내 경로당 부정 문제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검토를 계속 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현재 경로당이 600안 78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성에. 그리고 경로당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현재 화성시 6만 4천 분 정도 계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개수로 따지면 6만 4천인가? 한 60명, 한 6, 70명에서 80명? 현재 인구로 보면 저희 화성시 인구 65세 이상 한 80분당 한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인구 구조를 따지면 한 80분 정도당 한 개의 경로당을 잘 보유하고 있어요. 네, 동탄권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을 져야 되냐 안 져야 되냐 이 논란이 항상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저희가 인구 구조로 하면 80분당 한 분씩 경로당이 있는데요. 경로당에 평균 계신 분이 10여 분 정도밖에 안 돼요. 경로당 하나당 이제 80명당 하나씩으로 현재 경로당이 있는데 이용하는 걸 보면 15분이 평균 안 됩니다. 이용하시고 있는 게요. 근데 저희가 짓는 것도 많이 고려를 했는데 동탄권역의 경로당을 지면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탄권역 이 시골 같은 경우는 좀 농촌 지역은 토지가가 싼데 여긴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가량이 저희가 소비가 돼요. 근데 이걸 짓냐에서 제가 시작 때부터 고민한 게 안 질 수 있는 짓지 말아보자 해서 이번 9월 빠르면 9월 이제 7월이 거의 다 갔지 않습니까? 9월부터 동탄권역의 시범 실시한 게 어떤 형태냐면요. 협택 옆에 있는 아파트의 경로당을 함께 이용해보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과 함께 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지역회에 나오시는 분들 되게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러한 3가지 안건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혜택을 가져가겠습니까? 아무 혜택이 없어요. 이 3가지 안건 다 여기 경로당이 생긴다고 그 경로당 이용하실 분도 안 계세요. 버스가 몇 개 더 늘었다고 버스 타시는 분들 별로 안 계세요. 여기 신재생 에너지의 공동주택 지원을 해준다고 그 혜택을 보는 분도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분이 이걸 논의하려고 나오신 이유는요. 내 마을, 나와 함께 사는 이웃 공동체 이거에 대한 애틋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역사회에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당 문제에 시범 실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요. 이번 9월부터요. 협택단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 협택단지에 있는 어르신을 이웃처럼 한번 포용해보자. 그래서 옆 경로당에서 오시면 저희가 지금 9월부터 지원하려고 하는 게요. 지금 현재 경로당 한 군데라요. 저희가 분기별로 50만 원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10분 이상의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식사 도우미분들도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현재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하반기부터 700군데 전부 안마기를 선보도 쭉 단계적으로 싹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건물을 지면 비용뿐만 아니고 운영비를 떠나서도 몇 분밖에 이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인근 아파트에서 이 협택단지의 어르신을 함께 이용한다면 한 분당 15만원씩 지원을 해드려요. 그럼 10분만 좀 표현이 적절치 않게 유치를 하시면 그 경로당에는 150만원이 지원이야. 그럼 경로당이 상당히 풍요로워하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동탄에 시범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분만 유치를 하셔도 75만원의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이 매번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50만원의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걸 이것저것 하시려면. 근데 5분만 같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면 75만원씩 지원금이 더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돈을 아끼는 문제도 있지만 경로당에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만 저희가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도 10분, 5분 제가 사는 아파트에 갔더니 5분 계시죠.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전부 세금으로 운영되거든요. 여기에 낭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분, 30분 있으면 시에서 프로그램 지원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문제는 요번에 시범 실시의 동탄권이 우선적으로 하반기부터 이걸 지원해서 저는 그분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건 내 땅이야 해서 이제 대척하는 게 아니고 옆에 분도 우리 아파트에 와서 이용하시면 그 플러스적인 혜택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시에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우선으로 이번부터 한 분당 15만원씩을 지원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10분만 오시면 150만원이면 되게 큰 돈입니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만일 그게 다른 거로 한다면 저희가 프로그램적인 지원, 다른 지원도 같이 다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옆에 분들이 오심으로써 없는 프로그램이 생기는, 또 당장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다른 혜택까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른 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농촌 지역은 아파트도 없고 일단 그 다음에 다른 지역 아파트 경로당을, 다른 마을의 경로당을 이용해라면 마을과 마을이 걸어가면 30분 가는데 어르신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다른 방법을 해서 인원이 적더라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지만 최소한 동탄권역은 협택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거든요. 우선 그런 방법을 한번 시범으로 1년 정도 해보면 전 장단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도 되지 않겠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일요 지역회의에서 그런 데를 한번 가보시고 많이 했는데 거기 어떤 문제가 있나, 아니면 뭐 지원이 더 필요한 것도 있나. 여기 분들이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사실 거예요. 협택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화성의 인구 분포가, 동탄의 인구 분포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저보다 이 지역의 분들이 훨씬 쉽게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또 지역회의에서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다른 방안을 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 활용 공동주택 에너지 자금 편성에 대한 지원 대책인데요. 이것도 좀 제가 아쉽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률을 매우 높여야 된다는 기본적인 주의자예요. 그리고 에너지도 제가 워낙 아끼는 사람입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거에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 집은 1년 전기요금이 24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전기료 까면 제가 저희 집이 가장 적게 나온다고 항상 자부하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157kW 쓰거든요, 월이요. 그럼 한 14,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나옵니다. 아, 비슷하시군요. 아, 예. 근데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예술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이런 걸 제안했다고 해서 되게 뿌듯하고 놀랐어요. 지역위원회에서 주제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한 공동주택 에너지 자금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게 저는 이 하나의 주제로 대한민국 진짜 대표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공공주택의 옥상에 태양광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사용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공동주택에서 요청을 하면요, 이 10개 동 기준, 아파트가 여러 개 동으로 있습니다. 10개 동인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이게 한 30kW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설치비가 한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이걸 설치하겠다고 하면 화성시에서 3,7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걸 100%를 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현재 70%를 시에서 되고 있고 30%가 자부담입니다. 30kW 기준으로 하면 5,400만 원이 있는데요. 시에서 3,780만 원을 현재 지원해주고 있고 자부담이 1,6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한 해에 2개 정도의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거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언제부터냐면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8일까지 태양광을 아파트에 설치하면 시에서 지원해줄 용의가 있는데 설치할 의향이 있냐라고 저희가 했을 때 동탄 1권역에서 아파트가 제가 41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우리 아파트는 설치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한 거는 2개 단지였습니다. 41개 단지 중에서. 이거 예전에 제가 이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안을 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다른 데도 수요가 있으면 지금 저희가 1년에 2군데에 설치를 해주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설치한 데가 없어요. 요구한 데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동탄 1권역에서 지원을 한다면 저희가 2군데를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뭐가 있고요. 근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지역위원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공동주택이라 이걸 설치하려면 아파트에서 개별 세대한테 동의를 구해야 돼요. 동의를 구해야 되고 아파트 입대위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어렵고 딴 분들이 아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지역회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좀 운동으로 해서 아파트에, 만일 화성시에 특히 동탄 같은 데가 다 아파트를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 옥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못 올라가게 되는 옥상이 많아요, 현재요. 거기 태양광을 다 설치한다면 저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 지원하는 데들이 이걸 저희가 해서 하겠다는 단지가 더 는다면 저희가 거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저희가 주택 같은 데는 화성이 아마 이건 개인의 뜻에 되기 때문에 좀 하는 단계가 많아요. 화성시에서 1년에 200주택에 대해서 태양광 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원, 도비원, 시비가 결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 저희가 이 수요가에서도 좀 더 조사를 해서 다른 지원표를 만들어서라도 태양광 하겠다는 분이 많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광역버스 증차 요청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1권역에 한해서 보면 노선버스가 광역버스가 지금 1551번이 있고요, 8501번이 있고 M4108이 있고 4108번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아마 처음 제안을 하실 때는 좀 버스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7월 1일부로 이거를 제안한 거는 6월에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신 거예요. 지금 7월 지역회의고 7월 1일부로 저희가 버스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8,501번은 4대 증차를 했고요. 전세버스 형태로 1,551번은 6대 증차를 해서 이 2개의 버스 10대가 이미 7월 1일부로 증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기준으로 저희가 현황을 보면은요. 1,551번이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분석을 했어요. 5시 때, 6시 때 쭉 이렇게. 근데 1,551번은 버스가 지금 현재 버스예요. 5시 때부터 하면 저희가 평균 탑승 인원이요. 5시 때 27명, 6시 때 35명, 7시 때 13명, 8시 때 40명, 9시 때 19명, 10시 때 14명, 11시 때 0명, 12시 때 14명, 1시 때 13명, 2시 때 4명, 3시 때 18명. 이렇게 해서 지금 탑승에 어려움은 없는 거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어요. 1,551번 B타입도 5시 때 28명, 6시 때 27명, 7시 때 37명, 8시 때 15명, 9시 때 0명이네요. 10시 때 10명, 11시 때 10명, 12시 때 16명, 13시 때 7명, 14시 때 14명. 이렇게 해서 지금 차량에 대해서 사람이 넘어가는 형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차 8,501번 같은 경우는 5시 때 21명, 6시 때 40명, 7시 때 39명, 8시 때 43명, 9시 때 19명, 10시 때 18명, 12시 때 13명. 이렇게 돼서 차가 좌석이 남은 상태로 현재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 버스가 텀이 넓다, 배차량이 넓다라는 거는 다른 문제고, 현재 오는 버스에 탑승객이 과인원으로 간다는 건 일단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7월 1일부터 지금 표지 기간이 짧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저희가 계속 천상 이게 카드를 대고 탄 탑승인원이 전부 다 컴퓨터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나서 뭐 3개월치를 분석하면 전체 어느 특정한 시간 내 탑승에 몇 번 오버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특정한 시간에 몇 월며칠 한 번 때문에 차를 증차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서 차를 한 대를 투입을 하면은요, 저희가 얼마를 투입하면 시에서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한 대 투입당 연 5천만 원. 그러니까 10대를 투입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 버스 10대에 5억을 쓴 겁니다. 그래서 배차 간격은 넓지만 그 배차 시간에 맞춰갔을 때 현재 뭐 서서 가거나 차를 못 타거나 이 현상은 지금 상태에서는 해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금년에는 저희가 금년에요, 지역계획을 시작하고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버스에 추가로 투입한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모르시죠? 작년 대비 저희가 금년에 버스로 추가 투입한 금액이 지금 200억이 넘고 있습니다. 네, 버스 투입이 이렇게, 여러분 한 번,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편 갔다 오는 거 증차하는데 5천만 원씩 들기 때문에요. 이게 금액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요. 근데도 제가 버스를 공영화한다는 목표로 지금 저희가 이미 조사를 전부 들어갔어요. 버스 공영화를 할 거고요. 그러면 제가 되게 주장하는 것 중에서 버스는 이동권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버스를 편리하게 만들고 가능하면 자가용 탑승을 줄여야 된다, 이런 정책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에 200억 정도가 작년 대비 버스 예산이 늘고요. 내년에 추가로 200억이 듭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내년에는요, 1년에 400억이 추가 투입되는 거예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 지역회의할 때 버스 노선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 노선을 잡냐가 이제 세금을 아끼는 방향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버스는 투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화성시를 위해서, 작게는 동탄을 위해서, 더 작게는 내 마을을 위해서 하면은 이 돈의 이제 효율성도 어느 정도 지나면 같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불과 10억 투입, 5억 투입하면
되게 많이 해서 해결이 돼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몰라서 투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 버스가 저희가 일찍 끊긴다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부터 병점역에서 신야버스가 지금 3시까지 다닙니다. 예. 그리고 이 버스를 계속 늘리고 있고요. 이거는 공교롭게 제가 버스를 진행할 때, 뭐 저희가 신야버스를 만들려는 생각도 있었지만, 화성시돈이 아니고 도비나 국가에서 이 버스 소유 지역에 대한 거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돼가지고, 지금 새벽 3시까지는 자주는 아니지만 현재 늘려놓은 상태고, 24시간 늦게 1시간에 한 대라도 밤늦게 서울에서 온 분이 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기본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4108 야간 막차를 연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장하겠다는 의지는 되게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특히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버스가 끊기면 이게 택시를 타거나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요. 저도 서울에서 다닐 때 1시간 기다렸다가 버스가 있으면 기다렸다가 탈 수 있는데 이게 택시 타고 몇만 원을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 버스를 만들어야겠다는 건 명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떠한 한계가 있냐면 현재요. 화성시가 버스를 넣는 거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운전기사가 현재 상태 260분 정도가 부족해요. 현재 상태에서 기사님이 260분 정도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아까처럼 시민들이 진짜 필요하면 5억 들여서 전자버스 10개씩 투입하자. 이건 제가 딴 데 예산 조금만 아끼고 투입하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기사님은 버스를 투입해도 그냥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성시 전체에 260분이 부족해서 이분을 야간대로 만일 편성을 하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 주간대 운전할 분이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 전인지 3개월 전인지 제가 그 기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화성시에서 다른 데랑 다르게 버스 기사를 하겠다는 분한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이 버스 면허를 따서 버스를 하겠다면 저희가 그분의 버스 기사 정착자금이라고 지원을 해요. 나눠서. 근데 다른 분이 급여를 올려야 돼서 제가 그거는 한번 딴 데서 말한 것 같은데 반대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딴 데보다 금액을 더 주게 되면 수원시나 오산시에서 기사하시는 분이 그만두고 여기로 와요. 근데 수원 사람도 사람이고 오산 사람도 사람입니다. 저희는 화성뿐만 아니라 이웃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그쪽 기사를 이쪽으로 스카우트해서 여기 쓴다. 이거는 조금 저는 바람직한 방향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버스 기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은 저희가 거의 정부에서 가장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급을 하고 필요하면 다른 방침을 내서 처음 버스 기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화성에서 좀 안착하고 이거 새로운 직업을 하는 게 맞지. 그래서 1년이면 1년 그분한테 안정자금 처음 이 기사를 하시는 분. 근데 딴 도시에 오는 거는 저는 딴 도시랑 경쟁만 유발하는 거지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야간 정차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간 정차를 해야 된다는 건 명확하고 저희가 어떠한 정책을 더 해서라도 기사 수급을 하려고 좀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버스의 기사 수급이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왜냐면 야간 버스만 아니고 주간 버스에도 저희가 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는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아까 공영제가 있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노선 많이 여기서 지난번에도 지난달에도 이 자리에서 검토를 했잖아요. 그때 할 때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버스는 저는 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되면 우선 준공영제라도 가야 된다는 생각을 명확해요. 최종에는 공영제로 가야 되고 그 다음 화성시에서 버스 공사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현재 시스템은 이러한 기존에 있는 버스요. 이 회사는 노선을 자기가 평생 영원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자식 대대로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0번 버스 노선의 소유권을 가진 분은 이 10번 버스의 노선권을 영원히 갖고 있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재. 왜? 국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못해서 버스 노선은 필요하고 적절하니까 그 회사에 너희들이 적절한 운영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선을 자꾸 만든 겁니다. 적지 않아도.
그러면서 노선권을 부여해 준 거예요. 권리처럼. 근데 저는 이 노선권을 시에서 사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뭐 저희가 노선 번호 하나 사드리려면 그분의 차를 뭐 사드리는 거에 다 이건 배제하고도 번호 가격으로 한 대당 한 번호당 한 1억 2천 이 정도 줘야 될 겁니다. 그 가격에도 안 팔 수도 있어요. 그 가격에도 사드리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지금 공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공사 만드는 거를 고용책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일반 버스 노선에다가 더 많은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서 버스 노선을 부여하는 거는 나중에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버스 노선을 다시 사드려야 되는. 근데 버스 공용제가 제가 볼 땐 빠르면 제 임기 중에 3년 안에 가동이 됩니다. 이게 만약 뭐 10년, 20년 걸 그러면 일단 노선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금년 안에 이게 저희가 용역이 다 나오면 지역회에서 공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버스 노선 증차할 때 증차되는 대수 검토할 때 그대로 저희가 그때는 뭐 한 번 정도 잡았어요. 부서에서 그 버스 공용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거기에 우선 급한 대로 몇 대까지만 증차하자, 몇 대는 공용제로 갈 때 가자. 요 합의 과정이 한번 필요합니다. 왜냐면 무조건 노선을 줬다가는 대당 얼마씩 다 사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사드리는 노선이 그 버스 회사 측에서 봤을 때는 영업 가치가 적은 데부터 팔 수밖에 없어요. 현상이요. 흑자나한테 아마 안 팔면 남죠. 다 팔면 저희 직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버스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도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가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 매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는 분과별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금일 회의 안건에 대한 내용으로만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 시 실명을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분과 먼저 해주시길 받겠습니다. 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탄일동의 장훈수입니다. 화성시가 최근 시민약 버스라든가 아니면 트램 노선 버스 이런 것을 운행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큰 이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버스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은 매우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광역버스 노선 정차에 대해서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제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원대에서 강남 가는 그 2개 노선의 빨간 버스 노선의 정차를 해가지고 배차 간격을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제안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동탄 3동에 계시는 분들이 배차 간격이 긴 이제 빨간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중앙로에 와가지고 M버스를 타기 위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빛마을 분들도 역주행을 해야 돼요. 예당마을 분들도 역주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빨간 버스에 이제 정차 없이 계속 M버스의 개선은 지역 형평성 능에도 어긋나고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빨간 버스를 정차를 했다는데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거 들어보면은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30분 되는 간격 후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절반을 줄여주시면은 피로감이 적어도 15분 정도 되면 기다릴 수가 있는데 다 넘어와요. 그러면 여러 지역에서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연결고를 끊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좀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제가 버스는 제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버스 한 번 갔다 온 걸 넣는데 5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처럼 현재 저희가 M버스랑 이 전체적인 걸 저희 검토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서서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 현재도요. 그러니까 5분간 자주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과연 그랬을 때 그 탑승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문제가 무조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요 지금 관계에서 2배로 늘린다고 하면 버스 대수로 그 버스 횟수로 따지면요 50회에서 100회 넣는 거예요. 100회 넣는다고 하면요 50억이 넣는 겁니다. 그 증자에. 지금 현재 50회 정도 다니는데 50회로 늘리잖아요. 그러면 50억 정도 관련해 그 노선을 운영하는데 대부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민하자는 게 원래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라는 부분을 생길 때 이런 게 하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서울 가는 거점을 어디로 잡을까의 문제는 하나 있어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M버스가 가는 노선 축이 되겠죠.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의 기본 개념이 이런 겁니다. 지난달에 회의를 하실 때를 상기해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한 대를 넣냐, 두 대를 넣냐, 어떻게 다르게 비용이란 문제라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자주 넣어서 내가 내 집 앞에서 탔는데 M버스 가는 데까지 예를 들면 이건 제 생각이고 하겠다는 거랑 좀 다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웬만한 데서요 저희 M버스 가는 데까지 버스를 탄 기준으로 5분에서 10분이면 다 갑니다. 메인 노선까지요. 이 버스를 얼마나 빨리 탈 수 있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에 하나 M버스 축에서만 서울 가는 데 다닌다. 그럼 5분에 한 대씩 다닌다. 그럼 서서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비용 훨씬 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빨간 버스에 되는 건 적자폭이 엄청 큽니다. 그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의원님 말씀이 30분에 하는 데가 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주 타게 만들려고 하면 끝내는 5분에서 10분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본인 집에서 아무 버스나 타면 M버스 타는 데가 간다 천상 하면 그분이 10분 후에 와도 안 기다려요. 버스 타면 거기 가니까 왜 노선이 같잖아요. 그 빨간 버스가 지나서 M버스 노선축으로 끝내는 한림대 쪽으로 가야만 서울을 가니까요. 근데 아무 버스나 타도 5분이면 한림대 간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5분 만에 M버스 천상 5분 10분에 다녀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다렸다 15분 지금 30분 거를 15분으로 했을 때 15분 기다려도 탈까? 이것도 물음표입니다. 왜? 지금 현재 M버스나 서서 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말씀처럼 거기를 갔는데 못 타더라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아직은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어떻게 여기에 좀 지금 저도 답을 못 드리는 게 이 정확한 분석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요격을 준 상태고 요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이거를 뭐 저희가 일단은 서서 가는 분은 없애겠다 해서 지금 버스를 늘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30분 배차를 15분 배차를 줄일까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버스가 한번 늘렸다가 빼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이 2배로 늘리는 비용이 1, 2억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매년 수십억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다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돌아간 다음에 네. 행정교신문과에서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탄일동 지역위원 김진호입니다. 여기 제가 협백단지 경로당 부족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많은 얘기를 듣는 거를 좀 전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협백단지 어르신들은 옆에 아파트 단지를 이용하면 15만 원 지원해서 다시 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근데 보통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보면은 자기 것에 되게 강해요. 그래서 과연 협택단지 몇 분, 세 분이 만약에 세 분이 부족해서 옆에 캐시나 갈 경우 거기서 받아줄지 또 이분들이 가서 적응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원들이 갔을 때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약 방법이 있는 건지. 지금 말씀을 저희도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의 시점이 같습니다. 근데 현재 시에서는 동탄권역에 노인정 경로당을 지을 계획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근데 여기서 제안을 해서 일단 이걸 해보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걸 해봤는데 아무도 안 가시려고 하고 그분이 안 받으시려고 한다면 이 계획은 그냥 백지화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경로당 짓는 게 안 짓다 진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시험해봐서 시가 손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요. 근데 아까 버스는 증차하려면 감차가 어렵듯이 경로당을 20억 주고 졌을 때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보다 안 해본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홍보도 하고 해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공을 거둘 수도 있잖아요. 거두게 되면 효과가 매우 큰 거고 되게 좋은 개선 사례예요. 예가 하나 오늘 이런 예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낭비하는 사례가 저희가 효 마라톤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죠? 근데 작년까지요. 효 마라톤 대회가 공무원들이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행정의 낭비 수익 있다. 그래서 금년에 전혀 공무원을 동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번 보자. 근데 다 우려했어요. 효 마라톤 대회 망합니다. 했는데요. 작년부터 성공했고 작년에 효 마라톤 대회 때문에 232분이 대치동을 했습니다. 공무원 중에. 그날 효 마라톤 대회 동원해서 230분이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그날 나오면 딴 날 쉬어요. 아니면 급여를 받아갑니다. 이번 효 마라톤 대회에서 딱 2분만이 대치동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시에서요 7,800만 원을 썼습니다. 공무원 300명 동원한 거 제껴놓고도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썼어요. 근데 금년에 10원도 안 썼습니다. 근데 금년에 효 마라톤 대회가 작년보다 더 성공적이었어요. 저는 근데 관에서 계속 했던 거에 대한 타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 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도에 성공한다면 내일 제가요 아침 10시에 전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지역회의에 대해서 저희 지역회의가 최우수 사례 후보로 올라가서요 제가 직접 가서 내일 브리핑을 합니다. 내일 오전에요. 근데 이 지역회의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의회에서 했던 게 거기 시민들이 돈도 안 줄 때 누가 가서 하냐 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 이렇게 안 주고 계시잖아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이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경로당을 짓냐는 저는 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혀 없다는 말을 빼겠다는 거예요. 짓지 않겠다는 걸 빼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과도기에 제가 지금 제안한 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고 진짜 한 6개월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도 거기 안 가.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고 크게 낭비된 건 없는 거예요. 제가 필요하면 협회에 가서 그분 설득하고 경로당이 안 받으시려면 제가 그 노인 어르신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설득을 하고 설명드리고 이러면 받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소유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여태껏 대한민국을 이 자리에 이끈 거는 그런 분들이 그러한 집착이나 이런 게 있어서 대한민국이 여기 온 겁니다. 근데 여태껏 시장이 경로당 가서 이렇게 옆에 분하고 받아보세요 이렇게 설명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다니까요.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짓는 거 그때 논의해도 저는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파트 가면 그럴 때 좀 힘을 한번 보태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경제문화환경분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문화환경분과 금미선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활용에 대한 부분 질문 드릴 건데요. 시장님께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그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에서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제안을 하고 나서 주변 분들에게 좀 여쭤봤어요. 이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하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태양광 판넬 폐기물은 언제보다 더 환경오염을 발생한다라든지 태양광은 눈이 부시다라든지 이런 가짜뉴스를 접하고서 그걸 팩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또한 이 프로시먼 교육을 받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질문도 많이 하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비 이런 부분에 예산도 함께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예산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세워지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 얼마 전에 이제 공무원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현재 담당 인력 공무원은 한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한 명이 이 많은 것들을 처리하려면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장님도 전에 언급하셨다시피 그 공무원이 이 신재생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 인지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나면 몇 년 있으면 다른 곳으로 또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부분은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담 인력이 필요해서 그 인력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시민단체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그 협업할 때 당장 공무원이 바뀐다면 그것도 다시 리셋이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제안을 드려보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 옆에서 질문 다문이 저밖에 없으니까 부탁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공동주택의 70%에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30%는 자부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요즘 이제 아파트들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데 그걸 동의받는 것도 그렇고 쓸 수 있는 법적 제약 규제가 있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신대요. 어쨌든 그래서 전에 혹시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액이 아니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우선 제가 그냥 제 생각 플러스 정책을 설명드리면 전액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왜냐면 전액을 여기를 지원하면 개별 주택에도 다 전액을 지원해야 돼요. 왜냐면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면은 이 지원한 혜택을 끝내는 에너지를 절약하잖아요. 그 절약한 거를 그 아파트 단지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 관리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세대별로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주택도 개인 단독주택도 전액 지원해야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신청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쓰던 안 쓰던 다 신청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다른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번에 안건 중에 하나가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짓는다고 해서 현행 조례상 경로당도 30%의 개인 부담을 하면 시에서 100%, 70%를 대서 져줍니다. 현재. 이거를 10%로 내리잖아요. 아니,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개인이 10%를 내고 관에서 90%를 내잖아요. 9대1 정도 되잖아요. 그럼 개인은 10원도 안 냅니다. 왜냐면 업자가 장려를 쳐요. 그렇게 되면 업자가 당신 돈 되면 내가 나중에 10% 리베이트 돌려주겠다. 거의 이럽니다. 사업이. 왜? 업체가 20, 30%가 남기 때문에 최소한 10%를 돌려주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30%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마지노선처럼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이 좀 아까 저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요. 70%면. 그 다음에 좀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홍보비나 예산이 필요하다. 거기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용 말고도 화성 전체로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고 어디에 교육을 할지는 좀 더 고민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형태가 되든 그걸 조금이라도 점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그 직원의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요번에 저희가 그 의지가 있어 제가 시작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랑 관련된 부서를 만들었어요. 현재. 그거는 저희가 이 태양광 말고도 뭐 수소 에너지나 다른 모든 분야의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서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게 화성시 공무원이요. 지금 상태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요. 한 233명당 공무원이 한 명씩 돼 있어요. 근데 수원시가 240명당 한 명씩 돼 있거든요. 우리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수원보다 저희는 업무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말해도 수원은 인구가 120만 안정화된 도시예요. 근데 저희는 1년에 5만 명에서 7만 명씩이 새로 매번 입주해요. 이 새로 입주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새로 이 도시에 궁금증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네. 저 거기에 대해서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국가듯이 여러분 지역위원분들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편입비용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시장님이 무슨 저희들이 의견을 이렇게 여기에 제출을 하면은 시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역위원분들은 무조건 자기 지금 같은 신재생에너지 하면 좋지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제가 내용은 죄송합니다. 잘랐는데 근데 아니 이런 과정이요. 딴 분들이 얘기를 하실 수 그러니까 요건 하나만 전 지역에서 딱 하나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거를 존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저희가 조금 그게 이제 함께 하는 거에서 다른 분들이 이게 분야별로 아시는 게 다 다르고 어느 분은 어느 분야 많이 하시고 어느 분은 어느 좀 덜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룰이 이 지역회의나 이런 거의 룰은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절박하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편입비용 분석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응원을 시켜보니까 저는 이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동산 실장 부장님, 장경희 정책과장님, 기타 분들이 너무 네, 의원님, 네. 저희 희망회장, 네, 발언, 네. 제가 이게 우리 함께 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지역회의에서 약간 무리한 민원이 있어 제가 들어줍니다. 제가 100% 편익을 계산하지 않고 들어주는 이유는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거를 수치로 딱 계산해서 전자적으로 재는 듯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발생할 수 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지금 진행하는 게 저희가 공무원 수는 이미 오버되어 있습니다. 화성시가. 근데 제가 시장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저희가 시간 선택제나 계약제를 더 뽑으려고 해요. 저는 이게 추가로 뽑아지면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사람이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명확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시장에 있는 게 1년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저희가 산하단체가 한 3,500명 되는 공무원분도 여기 계신 지역위원분들보다 저를 더 몰라요. 그럼 여기 계신 분은 최소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은 작년 11월부터만 벌써 9번 저를 봤어요. 제 얘기를 9번 들어오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가치관 이런 애를 직간접적으로 느낍니다. 근데 공무원분들은 저를 못 본 사람이 90%는 저를 아직 못 봤을 거예요. 한 350명은 저를 보거나 1분 정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나머지 3,000명은 제 얼굴도 몰라요 아직이요. 아니 뭐지 이제 1년쯤 돼서 얼굴 알겠죠.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급격하게 제가 옳은 가치라고 생각한 거를 급격하게 올리면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생기는 거라 저는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러한 예산도 증액을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공무원 늘리고 교육에 대한 것도
저는 그런 교육이 이 지역의원분들이 6군데 지역의원분들한테 앞장서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교육복지부과 의원님 중에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동의 최진식입니다. 중복된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우리 시장님은 전국의 어느 시장님보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은 정말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또 더군다나 이 지역 회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챙기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이미 하셨지만 3월 달에 협택단지의 경로당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던 걸 시장님 그 당시에 말씀도 잘 듣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번 달에 또 안건을 올리게 된 거는 얼마만큼 절박하고 그 동네의 어른들이 애로사항이고 수건사항인가 하는 것을 시장님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말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지역 주민들이 경로당을 원하는 노인들이 주민들이 생각이 차이가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3월 달에 시장님께서 말씀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동탄에 1차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이동차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1동탄도 각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 회장님들 아니면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역 옆에 주민 협택 단독 단지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같이 여기 저기 한 식구가 지적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셨다고 하는 얘기도 노인회장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거를 지역에 우리 저 사는 동네 가서도 노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게 말이 되느냐. 물론 시골 동네의 경로당도 거리가 몇 단의 도시하고는 차원이 틀린다. 어쩔 수 없이 지어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다시 또 역시나 시골 동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전국의 마을의 시골은 15가구, 10가구가 되는데도 경로당이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동탄 한 공하면은 시골 시의 군에 시골 군에 시가 섞여 있는 군에 인구만큼 됩니다. 사실 5만도 안 되는 군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보면 그렇게 봤을 때 아무리 아파트보다는 주택의 인구가 좀 적게 살지만 그래도 시골이나 이런 데 봐서는 인구에 봐서는 명 단위 한 개의 통이 옛날에 명 단위 인구보다도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3월달에 말씀하셨던 동탄 이신도시에 주택단지 어른들이 아파트 그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같이들 저기 하는 거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걸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를 해서 쓰는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임대는 도저히 어느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가 경로당 임대를 안 주려고 하는 게 99.9%예요. 지금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경로당 문제가 한 7, 8년 전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근데 그것도 도저히 여러 가지 조건상, 여건상 시에서 원하는 그 구비해야 될 거라든지 층별로라든지 이런 것도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월달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1동, 2동, 3동 1권역에 한 10억 정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지금 어떻게든지 여기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절약을 해서 할뜰히 쓰시려고 하는 건 느낍니다. 피부도 느낍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거는 하시려고 하는 의지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경로당만큼은 정말 옛날부터 이 신도타 신도시 참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애로사항들을 느끼고 있고요. 시장님의 의지가 없으시다면 저희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경로당을 구경 못하고 돌아가시는 노인네들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가 그동안 많이 안 낳는 시대고 고령화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아무리 옆에 동네 경로당을 이용해라 하셔도 주민들이 그 호응을 안 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꼭 좀 지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치가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위치 문제를 자꾸 하시고 예산을 한번 이제 매입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근데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밀어주실 겁니까? 그리고 좀 다시 한번 제거하셔서 좀 선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3월 달에도 제가 하고 있다고, 왜냐면 이게 전부 다 페이스북에 뭐 지금 다 뒤져서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걸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거를 얼마를 줘야 되는 게 맞냐 이걸 검토하는 과정까지 지금까지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지금은 금액이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행하지 않는 거고, 제가 시장이 되면서 했던 건 경로당 추가 정책은 없다가 제 기존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지역분들하고 왜 이 지역계가 되게 중요하냐면요. 저는 내년쯤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운영 방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는 워낙 세련되고 너무 이게 품격있고 좋아졌어요. 근데 경로당이 화성에서 거기 한 군데만 줘야 된다면 별 사안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 경로당을 치면 제가 볼 때는 추가로 200군데 정도 줘야 됩니다. 요청한 데다 다 치면. 이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좀 아닙니다. 그리고 좀 이게 어려운 문제니까는 전임 다른 시장님들도 8년 몇 년 동안 그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도 못 진 거예요. 그 이유 사안들이 아까도 버스 급해서 여기 적어도 몇 억 쓸 수 있다. 이건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고경로당 하나의 이 지역회의에서 제가 사실 되는 게 쉽게 들어드리는 사안들이 있어요. 가장 쉽게 들어드리는 사안은 뭐냐면요.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이 지역회의에 제가 해드리고 한 게 딴 지역회의의 파급력이 적은 것만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준 답이 딴 지역회의는 똑같이 적용이 되면 답을 쉽게 잘 못 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서 뭘 해드리는 건데 딴 데 나오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딴 데서는 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하냐면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입해서 짓자고 가져오면 몇 년 걸립니다. 그 안에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거는 9월부터 시범 실시를 시작하면 6개월 정도 지나면 내년 3월이면 이게 쓸모없는 정책인지 가능성인지가 답이 나와요. 그럼 그때 다시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나마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검토하겠다까지 간 겁니다. 먼저 아예 동탄의 경로당은 절대 안 된다 해서 절대라는 게 빠진 것도 되게 크게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번 이해해서 몇십억짜리를 져준다 팍팍 결정하는 게 쉬운 사안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을 자꾸 만나면서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게 지역회의에서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도 여기서 요청사항으로 진짜 내가 다녀보니까 경로당이 필요하다. 젊은 분이 이런 걸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하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시원한 답변은 아니어도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통문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달해 주시고요. 시장님 죄송한데 답변이 질문은 3개인데 구체적이었는데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세요. 예를 들면 이동탄에서 아니요 이동탄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9월부터 한다니까요. 하고 있질 않아요. 똑같이 9월에 같이 시작한다니까요. 3대 예경갈 푸른마을 상동 김현철 그리고 지루하실까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신생에너지 있지 않습니까요? 이동만 아까 말씀하신 때는 뭐 몇 개 단지 조사했는데 2군데 나왔다면서요. 혹시 동탄 2 말고 원도 조사하셨나? 동탄 1에 41개 단지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2군데가 의향이 있다 의향. 동탄 1, 1, 2, 3동. 그러면 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셨나요? 제가 실은 입자 대표 회장인데 저는 뭐 연락 받은 적도 없고 내용을 알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용 자체를 몰라요. 여기 뭐 여러 뭐 입자 대표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직접 조사를 안 해서 어떤 형태로 조사했는지는 다음번 제가 지역회의 때 그 담당 부서부터 제가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세부 하나하나 모르거든요. 다음번 저희가 이 지역회의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저는 조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아마 문서를 보냈을 거예요. 문서를 보냈을 때는 받는 자가 관리사무소냐, 입주자 대표 회장이냐 그게 또 정해져 있는데 또 실은 그걸 제가 다음 아니, 달에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또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하다 보면 관리소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입주 대표 회장들이. 그럼 관리소장님이 받으면 물건 그 문서 자체를 안 줘요. 아니 이건 뭐 경험이니까 그 얘기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신재생 에너지 과장이 있으니 어떻게 조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관리사무소가 서로 감정이 있을 때는 관리소 쪽에서 입주자 대표 회원으로 왔을 때도 안 주는 경우가 있으니 그 문서를 보내면 담당자가 실은 아파트의 단지별로 회장들한테라도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문서를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뭐 신청을 용의가 있냐 없냐 뭐 저 같은 경우는 소장님 말씀 듣고 매력을 많이 느껴요. 근데 또 처음 듣는 얘기야. 뭐 금식 초문 얘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원 신청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이제 내용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 과장님이 지금 아 그래요? 떨지 마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과장 최근입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요, 작년도 12월 24일부터 올 2월 8일까지 그 도시용 태양광 그 보급에 관한 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관내 아파트 273개소, 그러니까 1, 2, 3동 41개에서만 얘기해 주세요. 네, 괜히. 1, 2, 3동이 41개거든요. 1, 2, 3동. 일단은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73개소 중에서 61개소가 회신이 왔습니다. 응답률 자체는 20.34%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니 태양광 자체를 갖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아니면 옥상 지붕 태양광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아니면 옥상 태양광하고 저 미니 태양광 자체를 갖다 같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를 아니, 그 말씀 내용 말고 그걸 어디에다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냐? 수신 자체는 저희가 이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표현 말씀을 했고요. 해서 설문조사 결과 자체 텍스트나 이메일을 다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됐습니다. 예, 예.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의향인날을 몇 %였나를 조사한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말해서 좀 아까 저분이 말한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홍보가 지금 말하면 홍보의 개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어떠한 정도의 의향이 있나를 조사할 때는 말씀대로 입대위에다가 연락하는 방법도 있고 관리사무소에다 연락하는 방식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관리사무소에다가 저희가 보내가지고 조사를 한 거고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 뭐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선호도가 있다. 그 과에서 조사했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다른 단지에서 이 절차를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아신 거로 의미가 끝나는 거지. 네네, 마무리 시키세요. 네. 소장님도 아파트 사시잖아요. 요즘 법이 많이 돼서 관리소장이 받은 것은 입주자 대표일 때 안 줘도 말을 못 한다니까요. 거의 안 준다니까요. 죄송해요, 사투리 써. 중요한 것은 사는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필요한가 안 온가. 근데 관리소장님은 영원히 있을 분이 아니라 어차피 관리소 그 직원들의 특수성이 있으니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문구를 보내서 그분들이 받아서 입주민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설문조사가 나오지, 말씀한 것처럼 관리소장한테 주면 관리소장님은 절대 좀 이쁜지 뭐 입주자 대표 회장이 이쁜지 더고 자기들 잘하면 줄 것이고. 근데 관리소장을 입대해서 경우 결정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고요. 아니야, 입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업체에서 지정해서 보내지 우리는 관리소장하고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입대해서 관리소를 정하던데. 그건 자체 그렇죠. 우리가 원래 위탁은 관리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관리업체에서 관리수당을 보내지 우리는 관리수당하고 계약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말씀이 관리업체를 아파트 입대해서 정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재계약을 하는데 아파트 관리수당이 전혀 입대를 취급한다. 이게 전 이해가 안 돼서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사안이고 뭐 주제 사안은 아니고요. 답으로 저희가 이러면 앞으로 화성시에서 모든 하는 절차에서 아파트의 의견을 구하면 입대이랑 관련소에 두 군데에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입대이랑 관리소에 다 보내면 되잖아요. 네네. 그럼 되는 거죠. 네, 둘 다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화성시에서 앞으로 그러한 조사의 공문은 두 군데 다 보내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시간과 양권 토론회가 마치겠습니다. 여기 논의할 시간들이 좀 많아야 돼서 더 이상 요구하면 네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분들이 논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앞에 논의했던 내용은 차지하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이제 뭐 관리소와 관리 입주자 대표의 양쪽으로 부단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회신을 받았을 때 그 회신지가 예를 들어서 관리소에서 보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소와 입주자 대표가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입주자 대표에서는 나 이건 뭐 논의할 필요가 없어라고 회신을 안 보냈는데 관리소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입주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관리소의 의견이 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죠. 근데 저희가 이런 거는 대략적인 조사를 하는 거지, 저희가 이게 예를 들면 여기서 몇 군데 있다 몇 군데가 엄청 중요한 팩트로 저희가 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의식조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도 포함해서 만약 이런 게 있다면 신청을 할 사람인데, 네. 그거는 지금 조사 단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말씀 올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했다니까요. 그건 충분히 이해했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걸 어떻게 하려면 우리가 홍보의 부분이 더 아까 말한 저기서 말한 그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 입대자 이런 것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드리니까 신청을 하세요 하면 신청하는 게 입대이나 관리소에 가면 관리소장 마음대로 신청을 못하는 거잖아요. 천상이요. 네, 천상 저희가 신청할 때는 아파트별로 신청하세요라는 걸 전체적으로 가는데, 지금 아마 신청하세요라는 게 아파트별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1년에 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치가 있어요. 근데 신청하세요 하면은 그 중에서 또 이제 선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잠시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자체회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죄송하고 다음번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상세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체회 전에 잠깐 공지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회의 참석진에 대한 그 자원봉사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혹시 아직 자원봉사 사이트 가입 안 하시는 분 계시면은 회의자를 유표에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면은 자원봉사 시간이 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회의 자체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아주신 강찬희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동탄상도의 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위원님들 시간이 없으시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할 부분은 회의 자료 3번 페이지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표결 의결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시고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역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한 달에 3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6건으로 상정할 수 있게 진행하는 개선 방안입니다. 혹시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한배 의원님. 저기 그림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6건을, 그러니까 매월 3건 하던 거를 2달에 6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그림이 7월에 6개를 제안하고 8월에 어떤 시장이 참석해서 뭘 듣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9월 달에 시장님 브리핑은 2달 뒤에 있단 말이죠. 그럼 사이클이 지금 3개월이잖아요. 3개월에 6건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2달에 6건을 처리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안은 저희가 7월에 3건이면 저희가 3건을 안건 상정을 하는 게 아니라 8월에 6건 안건 상정을 하고요. 7월에는 제안자분들이 나오셔서 모든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사례에 대해서 안건 상정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신 다음에 6월 다음 달에 6건 안건 상정을 하기 때문에 안건 상정 건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점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건 상정할 때 제안자가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타 분과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 전달에 3건 안건 상정하는 부분에 충분히 논의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께서도 그때 참석하시는 걸로 저희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월에 3건을 올려서 네. 그 당월에 즉답을 듣잖아요 시장님한테 우리가. 근데 이거를 그럼 6개를 그러니까 홀수 달에는 6개를 제안을 하고 짝수 달에는 시장님한테 그거를 다 들어야 이게 2달 격언을 그게 운영이 되는 거지. 네. 지금 이 그림대로라 그러면 3개월 사이클로 우리가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잖아요. 3개월에 6건이면 산술적으로 어떻게 이게 그 건수가 줄어들지 않느냐는 거죠. 네, 일단 옆에 담당자분께 답변을 개인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여기에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저희 그림이 이해가 안 가신다. 내용은 이해가 되시잖아요. 되겠어요. 네. 우리가 시장님한테 그 네. 안건에 대해서 답변 듣는 것을 네. 다음 달 6건 확정입니다. 이번 달에 6개를 내면 네. 다음 달에 6개를 쫙 듣는 거예요? 그렇죠. 확정입니다. 네. 다음 달에? 네. 다음 확정입니다. 달이 아니고? 네, 확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안건 상정의 건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여기에 추가되는 거는 지금 저희가 동탄 출장소에서 우리 총무팀장님이 진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개선안으로 만약에 찬성 의결이 나오면
주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걸로, 이 지역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걸로만 변동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잠시 10분 뒤에 라너들이 스티커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을 좀 전달해 주세요. 지금 만약에 6개로 바뀌면 교육복지는 2개, 행정도시는 2개, 경제문화 환경은 1개, 그 다음에 교통은 1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여기랑 여기는 2개의 안건을 제출하고 매 2달마다, 여기하고 여기는 매 2달마다 1개를 낸다는 얘기거든요. 사이클을 돌고, 그러면 지금 그 얘기 들으려면 그 2개 국가는 다른 2개 국가보다 2배의 안건을 내서 2배로 답변을 듣는다는 얘기인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네, 김한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는 것은 좋은데. 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한배 의원님 저도 생각을 해서 제가 운영위원 회의 때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총무 과장님께서 시장님께서 한두 건은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이클을 12월 말일까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국가는 2건이 되고 어느 국가는 1건이 되는 것을 최소화 방지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시장님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실 분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네. 전부 한 건 하든가 전부 2건 하든가 똑같이 해놔고 복잡하게 어디는 2개 하고 어디는 하나 그냥 복잡하게 네. 그럼 의원님 의견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의견사항에 반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를. 국가별로 전부 네. 다 2개씩. 네, 이거는 의원님 생각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결사항에 위원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반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해되셨죠? 네, 뒤에 의원님 또 계시면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예, 공단일동 박사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이제 이야기를 잠깐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안이 됐던 이유가 시장님께서 저번 회의였죠. 임시회의 때, 그러니까 저희 회의 때 저희가 안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로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고요. 그래서 제안이 돼서 출장소에서 이 제안을 했는데 지금 7월 분과별 안건 제안 순서라는 것은 이번의 순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경제문화환경분과는 이미 3번인가 안건을 냈을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8월, 9월까지 공평하게 횟수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기는 계속 2달마다 2건 한 건 내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저희가 3분과는 내고 1분과는 안 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합쳐주면 결론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형평성에 맞게 나누시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조3이 5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해 소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어쨌든 안건 건수는 저희가 공평하게 건의를 드렸고 저희가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 7월 5일날 받았습니다. 네. 안건을 내려고 똑같이 내던가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 2건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이거는 것도 아니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정말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안 되니까 투표하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투표하라가 아니라 저희가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3건 안정하는 것을 공정하게 하려면 그냥 내 것만 해서 한 건씩만 하자. 공정하게 해야지. 네. 기본적으로 하면서 투표자라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저한테 역정을 내지 마시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역정 들으려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제 의견에 따라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줄이시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혼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네, 저도 봉사직이니까 뭐 이렇게 혼내듯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출장소 공무원분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한테 혼내지 마시고. 네. 잠시만요. 네, 주재자님께서 내용을 사실 잘 설명하셨는데, 위원님 잠시만요.
이제 저 주재장께서 내용을 잘 설명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난달에 지역회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분과별로 안건을 내잖아요. 분과별로 네. 나 왔었는데 모른다고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나 왔었는데 모른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지역회에서 참석하셨으면은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달에 안건 설명을 하시면서 그 신호등, 자동 인식 신호인가요? 그거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분과별로 안건을 내다 보니까 그 분과에서는 그 안건을 왜 냈는지 그 배경이 뭔지 취지가 뭔지 아는데 다른 분과에서는 그러니까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시장님이 답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4개 분과인데 하나 안건에 대해서 4분의 3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권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안건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안건을 내면은 한 달은 모든 위원들이 모여서 분과별로 발표를 합니다. 시장도 같이 계실 거고요. 그러면은 그 분과에서 왜 이 안건을 냈는지 취지가 뭔지 그러면은 전체 위원님들이 듣고 부족한 건 질문도 하고 서로 공유를 합니다. 시장님도 정확하게 의도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답변하시면은 훨씬 더 충실한 답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3건 하던 거를 2달에 6건, 결국 건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개 문과에서 3개 안건을 내기 때문에 순서를 정했어요. 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갖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보시면은 변함은 없습니다.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변함은 없고요. 다만 한 달은 지역위원들 전체가 안건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 그 사회도 주제자가 다 보는 거고 저는 빠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시장님이 6건을 충분히 보시고 답변하시고 질의를 응답하는 시간으로 가자는 게 이번 안건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네. 저희가 3건을 갖다가 정해놓은 게 네네. 큰일 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6개 원역이에요. 6개 원역인데 한 달에 36개, 18, 18건을 시장님께서는 소화를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가 늘려주면 다른 다 늘려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당장이 안 돼. 지역회의가 충실하게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시장님께서 그거를 24개 안건을 갖다가 다 하시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라는 기준을 정해놨으니까 그거는 뭐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논의하셔서 줄이겠다면 그거는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최대 3건이라는 거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표결을 하는 거는 뭐 안건을 무슨 분과가 몇 개냐 이게 아니라 지역회 운영 방식 현재 체제에서 바꾸자. 안건을 전체가 다 공유하는 과정을 시장과 같이 공유하는 과정을 선행을 하자. 요 바꾸자는 그 변경을 갖다가 표결을 하자는 겁니다. 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회의 진행한 지 10분밖에 안 됐거든요, 위원님. 그럼 다음 주제자는 위원님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전달해 드린 표결 안건 앞에 보시면 2번째 안건까지 설명을 드리고 빨리 표결을 하시고 가실 분은 빨리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번째 안건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회칙을 정했을 때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회칙을 정했지만 사실상 운영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 표결 안건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페이지 5페이지고요. 제 11조 5항을 보시면 주재자는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중임이나 연임을 할 수 있게 해야 저희가 주재자가 나오고요. 다음 달 주재자가 아직도 정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조금 개정을 해야 다음 주재자가 지역위원님께서 나올 수 있고요. 이 지역위원님이 주재를 하시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발언권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 안건을 우리 운영자님께서 붙여주시고 잠시 10분 뒤에 의견을 질문해 주세요. 저 동탄상동 김연아입니다. 지금 제가 늦게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비까지 해서 운영위원이 해임이나 해촉이 되시게 되면 예비 인원으로 채워서 우리 담당자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기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분입니다. 각 운영으로 몇 분씩 되어 있어요? 저희가 동탄 3동, 동탄 1동, 2동 분들이 다 고르게 돼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진 않지만 대략 30%, 40%, 30% 정도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탄 3동에 몇 분이나 계세요? 저기 운영. 일단 한번 손들어 보시죠. 운영위원님들 중에 동탄 3동 저 있습니다. 일단 있고요. 옆에 안현철 위원님 계시고요. 네. 추가로 돼서 맞습니다. 네, 추가로 되셔서 비율은 맞습니다. 그럼 제가 그건 알겠고요. 네. 그 인사 원칙까지 모든 거에 보면은 30이라고 있어요. 공장해야 되고 공통해야 되고 공개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처음 패치를 만들 때는 운영위원님들의 결단을 막기 위해서 중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좀 봐요. 근데 지금 20분이나 되는 분께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사회 볼 사람이 없어서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중임을 폐지하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나요? 네. 처음 들어와가지고 11월부터 계셨어요? 그때 아니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저 위원님 말씀하신 발언권에 저희가 밴드에 대한 부분도 소개해드렸죠, 분명히 위원님께. 네, 그러니까 해당 정보가 지금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네,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죄송하지만 지역위원님께서 저희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정식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관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는 막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운영위원이기 전에 참관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믿으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진짜 참가를 해보시고 싶으신 위원님이 계신다면 정식적으로 우리 담당자님께 요청을 하셔서 아니면 또는 참관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도 여쭤보고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밴드에 다 공유를 했나요? 제가 밴드 들어가서 다 한번 봤는데 네. 저는 공유를 하나도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7월 주재자로서 운영회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봅니다.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 올리시고 그 다음에 또 올리셨나요? 다음에 왜 올리시죠? 아니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다시거나 문의를 하시면 되지 왜 제가 2번을 달아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2번을 간다는 게 아니라요. 네. 지금 그럼 그 지역회의에 대해서 관건을 취합이 안 된 상태에서 1차적으로 한번 올리셨죠? 시합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 회의를 하면 회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담당자분한테 저희가 공유를 다 합니다. 혹시 보셨나요? 제가 올린 거? 맞습니다. 네. 맞아 말씀드리는 네. 보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역 회의가 안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건 주민이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건 부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회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1, 2, 3동을 할 때 저 3동인데 저 3동입니다. 다음 1동 주재자가 안 나왔어요. 개인 사정에 계신 분도 있고 나는 부담스럽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그 의견도 나왔는데 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자신이 주재자가 안 되면 그러면 당당하게 운영위원을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그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6시 35분에 박승란 의원이 밴드의 전체 공지하는 내용이 이거 좀 해명 좀 해주세요. 네. 지역회의 운영 방식 변경권 이렇게 해놓고 시장님 제안, 출장소 측의 구체적 제안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운영위가 찬성으로 의결한 방식에 대한 지역위원회 참가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과위가 6개를 올려서
다음 달에 그거를 시장님 답변한다가 지금 여기 회의 안에 나온 건데 지금 박승남 의원이 밴드에 올린 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얘기인데 네. 운영위가 찬성으로 의결한 방식에 대한 지역위원회 첨단 의견은 뭔 얘기예요 이게? 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가위가 올린 안건은 운영위가 절대 못 건드리게 해치게 명시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운영위가 네. 뒤에 박승남 의원님이 직접 해명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의원님. 아까 제가 잠시 소장님과 대화를 나누느라고 어느 분이신지 성함을 못 들었는데요. 저는 동일동 박승남이고요. 일단 아까 하신 말씀을 보면 중임에 대해서는 사실 연임 중임에 대한 불간에 대해서 회칙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사실은 운영이지만 제가 회칙 제안할 때 이제 김한미 의원님이랑 제 건이랑 했을 때 제게 이제 의견을 통과했잖아요. 제가 중임이랑 연임도 월주제자는 하지 말자고 제안했는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저는 동탄 율동에 한 번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월 연속 2회 빠지신 분들이 나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또 들어오셨고 대기자의 운영이 대기자분들이 이제 다 소진이 돼서 다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 의사에 의해서 주제를 하셔야 되는데 주제자 이렇게 여기가 솔직히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말씀들 하시다 보면 언성도 높아지시고 이런 분위기를 보고서 못하시는 것도 있을 테고 또 개인 사정도 있을 그 안에 사정이 있어서 해외에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 회칙에 충돌하는 게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 운영이가 동 1동, 2동, 3동이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데 연임 중임이 안 되니까 1동에서 아무도 못하면 그 다음에 2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 2동도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드리면서 이거를 안거나 시켜서 회칙을 변경하든 말씀대로 지금도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운영위에서 주제를 못한다 그럼 나가야 되는 그것도 의견이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든 올린 거고요. 김한미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밴드에 오늘 미리 좀 아시라고 올렸어요. 왜냐하면 또 오셔가지고 바로 아시는 것보다 그래서 똑같은 사실은 내용인데 우리 운영위가 의견을 통과했다는 것은 이것을 어쨌든 출장소에서 저희는 운영위는 운영 방침을 결정하는 기관이지 저희가 이런 안건을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이런 건을 가져오셨어요. 회의 때. 요거를 안건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셔서 운영위에 통과가 됐다는 얘기지 이 안건을 저희가 하겠다고 통과된 게 아니라 그래서 지역회의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역 위원님들한테 하려고 지금 명찰지를 보시면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지금 뭐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니까 지금 30분이거든요. 바쁘신 일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릴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드린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스티커를 통해서 붙여주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진행을 좀 도와주세요. 네, 지금부터 바로 표결하셔도 됩니다.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의원님. 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거는 뭐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뭐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하지만 스티커 붙이고 가시면 그 다음에 대한 결과는 밴드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쭤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정중하게 마이크를 내려놓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